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난 어느 별에서 왔을까?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마 어렸을 때 다들 동화로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오리무리에서 태어난 백조가 자신이 백조인지 모르고 다른 오리들에게 못생겼다, 너는 왜 털이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배척을 받다가 여러 가지 고난 끝에 멋진 백조가 되어서 자신과 동족인 백조 무리들을 만나고 백조 무리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오리 엄마가 백조 새끼를 아무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그래도 좀 감싸주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엄마도 지친 나머지 포기하고 어디로라도 가라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계속 쫓겨나고 구박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날아다니는 백조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 백조무리를 보고 너무 새가 아름답다, 사랑이 싹트고 막 이러다가 어느새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본인이 그 새가 된 거예요. 아직은 자기가 그 새가 됐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몰랐다가 자기 동족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때 그 봤던 아름다운 새들이다, 나도 저 무리에 끼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이제 그 백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족들이 와줘가지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름답다. 우리가 흔히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네.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맞아요. 끼지 맞아. 못하고 심지어 자기 엄마도 내 엄마가 아니잖아요. 오리 엄마. 우리 엄마. 근데 얘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백조인지 모르고 어떻게든 오리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랬던 적이 없는지 어떤 틀에 자꾸 맞추려고 했는데 잘 안 맞아지고 잘 어울리는 척하고 싶었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지. 제 스스로 약간 그런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흐리지 말자. 아니면 좀 눈치 왜 막 제 사회생활 진짜 못한다. 그럼 막 눈치 없고 센스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치가 좀 빨라야 되고 좀 센스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를 계속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제 자신을 이제 솔직하게 드러나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 맞추려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눈치 보는 삶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깨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그게 계속 좀 오랫동안 박혀있던 그런 습관 아닌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다던가 이런 상황도 이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계속 그러려고 깨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있죠. 마침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할 때 나의 외모나 누군가의 외모를 가지고 막 놀릴 때라든가 그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분위기가 너무 쌓여질까 봐 말 못하고 맞아요. 그런 일도 있고. 맞아요. 약간 연결되는 건데 저는 참는 게 미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누구 한 명만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한 명을 위해서 모두가 참아야 맞아, 되는 맞아. 경우도 있고 위에 위에 있는 한 사람 되게 권위적인 발상일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깨고자 하는 틀이나 이건 좀 내가 깼으면 하고 나름 노력한다던가 아니면 깼으면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있다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세상의 틀이나 관념? 여자든 남자든 친절하자라는 게 요즘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데 네. 어렸을 때는 그 여자한테만 좀 잘해줬거든요. 아. 그래, 저희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아빠가 좀 약간 친구 같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남자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막 스스럼 없이라고 표현하지만 왜 남자들도 상처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섬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상처받는 남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되게 나중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여자 남자 이게 상관이 없고 그냥 남자도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든 약간 내 자신이 되자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는 건 오늘 있었던 일인데 들으시려나?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경력 선생님들께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중 하나가 젊은 인문교
선생님들은 특성화고에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이거거든요. 왜냐면 인문교과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크진 않으니까 약간 수업 연구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좀 열의를 다 하지 않아도 원래벌레 잘 굴러간단 말이지. 근데 너네 젊으니까 아직은 수업 연구에 힘을 쏟고 열정이 있을 때니까 나이브함에 젖지 말고 빨리 나가서 열정을 불태워라 라는 말들을 조언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모임 전체 모임이 끝나고 저랑 같은 역사 선생님, 저보다는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학교에 꽤 오래 있는 선생님이세요. 거의 한 5년 넘게.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아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젊은 쌤들은 오래 있지 말고 나가라 라는 말도 물론 어떤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해주신 말씀이시겠지만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그렇게 떠나버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누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자기가 이 학교에 오래오래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수업 준비에 소홀했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준비하는 강도에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애들이 더 재미있게 들을까를 고민하면서 수업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별 생각 없이 특성화고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제 편견과 선입견으로 굳어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그러자마자 이렇게 빡 하고 깨주셔가지고 어디에 있든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공부 못하고 좋은 학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설도 그만큼 투자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들이지 않는다는 거 애들이 사실 다 알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비록 수업은 듣지는 않아도 선생님이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게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때 보답해줬으면 좋겠지만 수업 때도록 그래도 마음속에 남아있고 애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까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우리한테 뭐 그렇죠 뭐 음식도 점심도 그닥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던가 시설도 막 고치지 않는다던가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같이 막 있는 데서 인문계 학교가 그 성적을 좋게 내고 있으면 야간 실업계 학교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어떤 아니면 우리 학교가 입학 점수가 낮은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되게 뭐 부끄러워한다던가 이런 것들 애들이 다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선생님의 정성 같은 거를 두고두고 기억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그 씌워지는 어떤 관념? 이래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스스로 싸우는 거죠. 우리의 삶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미운 오리 새끼 그림 그리신 분 있어요? 네. 귀여워. 화면 한번 잠깐. 이게 그 어떤 장면이냐면 미운 오리 새끼의 엄마가 떠난 장면이에요. 네, 어미 오리가 처음부터 사실 미운 오리 새끼를 미워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184쪽에 네.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못생긴 오리를 감싸주었으나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네가 어디로 가버리긴 했으면 좋겠다. 뭐랄까 요즘 하는 제 직업 때문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포지션에 조금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지쳐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러니까 사실 그거지. 처음부터 못해주면 그냥 신경도 안 쓰면 그러려니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잘해보려고. 의무감에 잘해주다가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면 사실 거기서 아이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충분히 했어 라고 중간에 포기할 바에야 처음부터 신경 안 쓰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순 없으니 처음 잘해줬으면 끝까지 정말 사명감으로 인조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려보았습니다. 수님 너무 서윗하시네요. 서윗하신가요? 얘들아 듣고 있니? 저도 하나 그렸는데 보여주세요. 저는 그 미운오리가 귀여워. 자기가 아직 백조인 걸 깨닫기 전에 그 백조를 처음 만난
그 장면인데 185페이지에 보면 그때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동물들 중 가장 아름다운 새 한 무리가 머리 위를 지나가며 자신을 불렀다. 그러나 미운오리 새끼는 그 소리가 반갑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백조들이 이 미운오리 새끼를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조들은 알아본 거죠. 우리 앤데 이렇게 알아보고 불렀는데 미운오리 새끼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때는 못 알아듣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울고만, 저는 울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서 이제 울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때는 백조가 되고 있는 어떤 성장기였겠지만 백조는 벌써 이때 이미 알아보고 미운오리 새끼를 불렀는데 그 부름을 이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백조가 먼저 불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미래의 나의 멋진 운명이 나를 보고 벌써 손짓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못 알아차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좀 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어떤 뭐 외모, 성격, 인간관계, 뭐 능력 다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뭔지. 저는 네. 이거 필요 없죠. 저는 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컸거든요. 작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늘상 것에- 작았어서. 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함이 없는 거죠. 저는. 저는 독립적이고 이렇게 막 맞아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격이 좀 이제 강하고 어려 보이는 거. 동안 굉장히 동안 크네요. 페이스. 네. 동안. 부럽다 얘. 입맛도 동안. 네, 입맛도 애기 입맛.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맞아요. 얼리버드. 네. 진짜 아, 너무 부러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맞아. 지금도 지금 몇 시죠? 지금 8시쯤이죠. 살짝 졸릴 때 됐는데요. 아, 진짜. 9시 넘 살짝 졸립니다. 동안의 비결, 동안의 근데 이건 어르신들의 이게 삶의 패턴인데 뭐가 안 맞는 듯한 느낌 뭐지? 아니요. 네. 안 됩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네. 뭐 혹시 좀 내가 좀 부족하다 느끼는 거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나요? 부족한 게 점 뭐죠? 생각해야 되나? 부족한 게 뭐죠? 부족함을 모른다는 게 부족함. 그러네. 네, 너무 결정적이네요. 살짝이 아닌 듯, 네, 아예 안 된다. 그게 단점이거든요. 네, 너무 결정적이네요. 되새기고 갑니다. 네, 네, 여전히 접수는 안 되네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네. 떡볶이 먹으면서 순한맛 떡볶이 먹으면서 네, 일찍 자고 평생. 다른 분들 혹시 저는 일단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냥 웬만하면 다 잘 맺는, 스스로도 좀 자랑스러워하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칭찬 중에 대학교 교수님이 수정이 너는 되게 접착제 같다고, 제가 애들 잘 모으고 제가 막 이렇게 모여 이건 아닌데 그냥 뭐야라. 이렇게 애들을 같이 잘 만나게 하고 구입력이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하는 것 같다고, 그게 되게 마음에 쏙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깨고자 하는 뭐 틀, 그거의 연장선으로 순응하는 성격이 또 강해서 맞추려고 하는 틀 했을 때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식을 못하고 그냥 여기에 억지로 껴맞춰져 있어 이런 거를 잘 의식을 못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되고, 부족한 부분은 약간 저는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일에 있어서 제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일이다, 내가 이 일 너무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아직 저는 없거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고 약간 하다 보니까 이 전공을 이렇게 했고 이 전공을 졸업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고 너무 사랑해서 이 일 꼭 하고 싶다 이런 일이 없는 게 저는 제 스스로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좀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모범생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런 면모가 좀 있군요. 수님 혹시?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원래 눈치가 진짜 없었는데 이게 사랑하면 이게 생기나 봐요, 관심이. 먼저 무슨 일 있는지 물어봐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일 있었는지 뭐 상담을 한다든지 사실
헉 하는 일들을 좀 알게 돼서 어, 다 꼰질렀거든요. 윗 관리자분들께. 뭔가 세심해졌네요. 그렇죠. 진짜 오. 없었잖아요. 많이 발전한. 신기해요.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난 원래 눈치가 좀 없고 난 원래 좀 둔감하고 하는 식으로 정신승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직업인데 얘들아 나 원래 이래 미안해 이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부족하게 네, 아무튼 자랑스러워하는 거 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을 믿지 않은 거 앵간한 친구들도 다 이쁘고 그게 저도 좀 신기하고 직업 적성을 잘 맞게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뭔가 좀 말한 것과 이어져서 좀 이런 직업을 잘 찾았고 적성에 잘 맞는다는 프라이드? 이게 조금 저희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애들 얘기 듣기만 해도 되게 재밌게 들리는데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계속 밥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애들 얘기를 계속 했는데 다 재밌었어요. 나는 누구 지금 어디 나와 이 고생하는 우리와 나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네. 저는 약간 훈련 중인 것 같은데 오리랑 저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하면 오리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조금씩 네.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뭔가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는 그 친구는 뭔가 그거를 오롯이 뭔가 혼자 견뎌야 되잖아요. 네. 뭔가 자신을 뭔가 지지해주는 사람들이나 동물 친구들이나 네. 귀엽다. 그치, 닭이든지 사람이 될 수도 뭐든지. 있겠구나. 진짜. 뭐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 친구들이나 뭐 그런 사람 그런 귀여워. 것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옆에서 저를 그래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면 네 미운 오리 새끼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일단 접고 우린 다음 빨간 신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